그러면 그 강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 자유님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그 자유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얘기 이제 덧붙여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책 5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변화를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문장을 딱 보는데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은 이제 제가 빈평형 대화를 실제로 이제 조금 배운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너 비폭력 대화 배운다면서 왜 대화를 그렇게 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라든지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스스로에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 내가 또 비폭력 대화를 안 쓰고 나한테 익숙한 방식대로 그냥 대화를 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좌절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보니까 비폭력 대화를 잘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걸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애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화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나는 지금 비폭력 대화를 잘 쓰고 싶은 그런 과정 중에 있구나. 그리고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못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되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다독이고 네 스스로에게 좀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가 됐어요 저 문장이. 자연님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도 처음에 비폭력 대화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분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데 왜 공감을 못하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저도 너무 사실 그게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좀 비난의 말을 들었었죠 그때.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냥 사실 이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겪었지만은 그래서 자연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이걸 배우시면서 내가 이걸 그러니까 잘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좌절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이걸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 좀 일어나갈 수 있지 않나 내 마음을 그렇게 좀 돌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이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이제 시작하는 애쓰는 단계인데 그걸 얘기했을 때 상대방들은 그럼 너는 왜 완성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스스로도 내가 완성이 안 돼 있고 내가 비폭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어떤 마음을 챙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애써보죠. 네.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MVC를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 애쓰고 있는 그 마음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 사람 지금 이거를 나와 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네. 일상에서 더 잘 쓰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름간디? 아름간디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아름간디라는 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비폭력 운동으로. 네.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고 이분이 손자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로부터 비폭력에 대해서 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손자한테 그래서 너한테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
폭력이라고 보여지는 정신적인 물리적인 것을 이런 한 벽씩 차지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벽면에 채워진 것들을 딱 2달 뒤에 보니까 정신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신적인 폭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해롭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폭력이라는 것들이 정신적인 폭력 우리 내면화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게 또 어떤 개인의 폭력이나 집단적 폭력으로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신적 폭력에 물리적 폭력을 불에 지피는 이제 연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 정신적인 폭력을 최소화시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동의가 됐어요. 확실히 그 정신적인 폭력이 그 물리적인 폭력보다 흔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더 과거,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맞는 것보다는 말로 이제 상처를 받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게 아프다는 것도 간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폭력이 매우 아팠던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갑자기 세 분이 갑자기 되게 슬퍼서 선생님이 아팠던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모임 알고 안에서 있으니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들이 저도 떠올라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막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쵸. 저는 특히 여기 문장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 책을 보기 전부터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에 좀 기여를 하고 싶고 이 세상에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내가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덜 겪는 세상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20대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먼저 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크게 와닿고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먼저 이 세상이 원하는 변화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셨군요.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네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써보자. 네, 열심히 애써봅시다. 네. 저도 지금 모리스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만 하면 변하는 게 없고 나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지 이게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좀 이 문장이 되게 감명 깊었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13페이지에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딱 읽으니까 비폭력 대화를 더 열심히 잘 쓰고 싶다? 잘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강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실은 제가 자유님의 책을 빌려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장을 제가 최근에 어떤 직무교육을 들으면서 그 강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남들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 문장을 딱 밑줄 쳐놓으신 거를 보니까 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약간 동료의 약간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야겠다는 생각이 변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비폭력이 뭐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만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비폭력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잠재한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써져 있거든요. 결국에 이 말도 디펙 토프라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마셸 로젠버그도 우리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 이런 것들에 연결되는 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저 밑줄 친 거랑 똑같이 밑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놓고 이 얘기가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아임사에 관련 연관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그렇지 내 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비폭력 때도 좀 그런 거긴 하잖아요. 상대와의 연결에 집중하고 이제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나의 욕구가 뭔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사실 저도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생각해보면은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주어진 상황은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도 생각지 못하게 나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정말 안 좋은 것들에 계속 집중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에 근데 그때 긍정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 시간들이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에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이런 시간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어떤 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오는 거야. 이런 생각 그쪽으로 저는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 그 시간들을 좀 잘 극복해 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잘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면을 나올 수밖에 없게끔 걔한테 의식의 불을 밝혀주자라는 거죠? 네네. 강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방금 모리스님이 말씀하신 그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서 뭐 일종의 배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비폭력이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비폭력이라고 하면은 폭력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뭔가 억압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건일님 표현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돌봐주고 그것들이 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비폭력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좀 들리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머릿말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와, 이게 머릿말이 몇 페이지죠, 저희?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저희가, 와, 말할 게 진짜 많았고, 굉장히 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 머릿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아까 모리스님이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서문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전체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더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시는군요. 저희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1부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2부는 이제 활동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활동은 모리스님 뭐죠? 주제가 또 아힘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폭력? 우리가 경험했던 폭력?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폭력,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 나눠보면서 경험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보자는 거죠? 네. 네.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조금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체벌을 좀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너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하시지만 저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던졌을 때 저는 그 슬라보의 지제리의 폭력이란 무엇이란 책이 좀 떠올랐었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폭력 말고도 정신적인 폭력이 있고 그 정신적인 폭력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놓치는 것들 그 안에 수많은 폭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말들 그 책의 내용이 좀 떠올라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우리 말에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폭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우리가 평가함으로써 깎아내리거나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분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좀 상처, 폭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또 얘기해 주셨고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게 또 이제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집중하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슬라브의 지적에 이 얘기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경험한 폭력과 생각하는 폭력을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갑자기 그러니까 또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새어머니들한테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았었는데 그것들이 생각이 났고 근데 그것들보다 친아버지가 말로 이제 예를 들면 너는 게으르다 너는 안 될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게 저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듣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정신적인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아플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인에게 비춰질 때는 뭐 7살 때 엄마한테 밟혔어 이런 얘기 하면은 엄청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상처의 크기는 18살 때 아빠한테 쌍욕을 들었어 뭐 이런 거가 더 크게 마음이 아프게 남아있거든요. 언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 폭력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좀 비슷한데 그냥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한심하다 그런 얘기가 저는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냥 이제 한심해 라는 이야기를 그냥 쓱 뱉고 자리를 뜰 때 그때의 기분이 이제 되게 그러게 말을 못하겠다. 그쵸. 좀 슬퍼지네요. 이걸 생각만 해도 좀 그렇고 많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관계를
했었던 그 친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언니였는데, 아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너를 아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내뱉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약간 너는 내가 살아온 세월도 너보다 길고 많으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계속 논지를 펼쳐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때 이후로 관계가 단절됐죠. 너무 속상하네. 그니까 너무 속상하다. 우리 눈물 나. 우리 너무 속상하다. 더 이야기하려다가 눈물 날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처음부터 그냥 모임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리긴 하지만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조금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그 자유님 그 감정에 좀 머물러 보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서 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강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나누다가 너무 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감정에 머무르지 네.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그 모임할 때 부탁하는 말 5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게. 그럼 저희 그 모임 이렇게 첫 번째 비폭력 대화 뽀개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 다들 그 소감이 어땠는지 한마디씩 한마디가 아니겠지만 이제 체크아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체크아웃을 해보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머릿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생각들을 나눠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뭔가 처음에는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다른 분들에게 이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모임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전에 이거 틀고 자야겠다. 너무 뭐랄까, 좋다. 여기서 이루어진 대화 자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보여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그 나날들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자유님 해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머릿말부터 시작하는 게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부터 하자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읽을 때는 머릿말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이제 이해 안 돼도 잘 넘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깊이 좀 읽어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로봇처럼. 제가 로봇처럼 제가 좀 로봇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비리비리. 그러면 저는 강님.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직까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도 머리가 새하얘지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제 권일님과 자유님과 모리스님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머리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우습게 봤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말부터 진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앞으로 첫 번째 챕터부터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네요. 저는 우선 이제 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님이 노력하시겠다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애쓰지 않으셔도 좋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안에 이제 제 안에는 강님의 편안함이 너무 중요하고 제 안에는 그 표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진짜로. 놀랐어. 저희가 좀 비싸게 생각 많이 하니까 맞아. 비슷한 사람이라서. 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모임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 너무 긴장을 좀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권일님이나 강님이나 자연님이 함께 하니까 좀 더 제가 덜 긴장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나눠주셨던 이야기들도 저한테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그거에서 저도 편안하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좀 편안했어요. 그 부분 편안하게 느껴졌고 좀 안심이 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임 영상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첫날이라서 좀 서툰 부분 예를 들어서 좀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점점 더 편안해졌을 때 이 공간이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좀 안심이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더 이제 우리가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꼭 즐겁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슬프거나 뭐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전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네. 다음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나눠볼까요, 우리? 다음에 네.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